왜 이렇게까지 절 걱정하는 거죠? 부회장님,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십니까? 오늘 얻은 비밀 정보에 의하면 사라진 응급약품에 관한 의심스러운 단서들이 모두 그 병원을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 회장님께서 떠나시기 전 이미 증거를 찾았다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서둘러 가셨습니다. 김 회장님 성격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윤 선생이란 사람 처음 상업지구에 왔을 때는 의사가 아니라 백야회의 일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백야회를 떠났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만! 지금 이 상황이 아직도 그 얘기라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군. 증거도 찾았고 백야회를 건드리는 것도 이젠 두렵지 않아. 그 약품이 사라진 것도 이 병원, 그리고 여기 의사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그 의사는 오늘 진료는 끝났지만 아직 이곳을 떠나지 않았어. 이렇게 큰 소란이 일어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니 뭔가 이상하지 않나? 부회장, 그러니 그만 방해해. 백야회 쪽과 합의를 보지 못하면 구남시가 또 시끄러워질 테니까. 양재회는 미리 조사도 안 해보고 사람을 잡나? 문수의원의 윤 선생은 약물을 가로채갈 사람이 아니라고! 윤 선생은 여기서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치료를 해왔어. 근데 그런 사람이 약을 훔쳤을 리가 없잖아! 맞아요. 윤 선생님은 실력도 좋은데 진료비도 많이 안 받으세요. 진료하다 힘들어서 쓰러진 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성격이 조금 이상한 것만 빼면 완벽한 사람이에요.
사람 살리는 데에 열중하고 계신 분이 그런 약을 훔쳤을 리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가장 혐의가 큰 법이지. 너희들이 뭘 알아? 아직 해도 지지 않았는데 식들어워서 잠을 못 자겠군요. 여기 길 막고 있는 사람들 전부 양재회 사람들인가요? 조직 가입 전에 한글은 안 배우셨나 보군요. 금, 일, 휴, 무 어떻게 읽는지 알려드려요? 주말 무료 진료 시간은 이미 끝났고 지금은 제 휴식 시간입니다. 아니면 누가 무슨 큰 병이라도 걸린 건가요? 그럼 서둘러 머리부터 열어봐야겠네요. 문제가 큰 것 같으니 빨리 확인해봐야죠. 당신? 입만 놀려서는 목숨은 못 구하지. 윤노아 선생. 우리 양재회는 오늘 당신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러 온 거라고. 증거요? 무슨 증거죠? 들어가 보면 알겠지. 여기 이 자식 잡아. 나머지는 들어가서 싹 다 뒤져. 부회장, 자네는 애들 데리고 입구 지키고 있어. 그럼 나도 경고 하나 하지. 자네, 우리 양재회 부회장 맞지? 약물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책임져야 해. 백야회 그 자식들이 월요일까지 답을 달라는데 이제 겨우 이틀 남았다고. 자네는 무슨 단서라도 찾았나? 아무것도 없잖아. 겨우 증거 좀 찾으려는데 네가 뭔데 날 막아? 대체 무슨 생각이야? 양재회 부회장님, 괜찮으시다면 아가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아가씨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 한마디 드리죠. 지금 밖에 서 있는 사람들 중 백야회 조직원이 없을 거라고 장담하시나요? 혹여나 양재회가 제멋대로 행동한다고 소문이라도 나면 그 책임은 회장님 홀로 지게 되실 텐데요.
우리 윤노아 선생의 충고 참 고맙군. 뒤통수 치는 걸 좋아하는 백야회 사람들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섣불리 나서면 안 되겠지. 우리 사이에 갈등이라도 생기면 이쪽 상업지구는 말할 것도 없고 구남시 전체가 난리가 날 테니 말이야. 부회장은 올 필요 없네. 남아서 윤 선생 몸수색을 해야지. 만에 하나 중요한 증거라도 숨기고 있으면 어떡해. 나머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부회장이 뭐라도 찾아내서 누가 도망가려고 하면 바로 잡아내라고. 알겠어? 네, 회장님. 도망가지 않을 테니 걱정 마요. 그냥 제 약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전 그쪽들을 자극하고 싶지도 않고 당신을 난처하게 만들 생각은 더더욱 없어요. 아가씨, 전 그냥 진료실에 앉아 있었는데 어디선가 모자가 날아온 거예요. 누군가 절 함정에 빠뜨리려는 게 분명해요. 절 걱정해 주시는 건가요? 응급약품을 훔쳐간 게 제가 아니라는 걸 믿으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꼼꼼히 수색하셔도 좋아요. 제 혐의를 벗겨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인 것 같네요. 그건 아닌데. 제가 깜빡했는데 만져서는 안 될 곳이 있거든요. 아가씨, 혹시 미혼이신가요? 아직 이런 쪽은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구남시의 예전 풍습인데 여자가 이성의 민감한 부위를 만진다는 건 호감이 있고 결혼하고 싶다는 의미로 통해요.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지금 제 몸을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이곳을 떠난다 해도 더 좋은 의사가 와서 환자들을 치료해 줄 테니까요. 아가씨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말한 신념의 마음은 말로 꺼내기도 어렵고 이루기도 힘든 거거든요. 진실을 쫓으려는 신념이든 사람들을 지키고 싶은 신념이든
특별한 신념 같은 건 없어요. 그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싶은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이죠. 아까 회장님이 왜 당신을 맞고 굳이 몸수색을 하라고 한 건지 생각해 보셨나요? 당신이 모르게 다른 걸 하려고 일부러 따돌린 거라고 생각되진 않으신가요? 거기에 저도 포함인가요? 양재회 부회장님께서 저를 이렇게 칭찬하실 줄은 몰랐네요. 호신용인데 가끔은 사람 살리는 데 쓰기도 해요. 가끔 길 가다 보면 누구 하나 죽일 듯이 달려드는 정신 나간 사람들을 마주칠 때가 있어서요. 아까 말했듯이 병원에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다칠 때도 많죠.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무섭긴 해요. 전 겁쟁이라 뭐든 무섭거든요. 예를 들면 만에 하나 없던 증거물이라도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아가씨, 무슨 소리 안 들리나요? 설마 내 병원에 쥐새끼라도 들어왔나? 증거 하나가 천마디 말보다 낫다더니 증거가 넘치 않아서 발뺌하기는 힘들겠군. 이게 다 응급약품 안에 있던 거야. 윤 선생이 약물을 훔쳐와서 숨기다가 떨어뜨린 모양이군. 너무 확신하시는 거 아닌가요? 병에 쓰여 있는 글씨를 자세히 읽어보시죠. 정말 그 응급약품 안에서 나온 게 맞나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증거를 찾았다며? 이게 그 증거야? 회장님, 저는 정말 찾았었어요. 확인까지 했습니다. 저도 어떻게 된 일인지 정말... 아, 찾아내고 확인까지 하셨군요. 어쩐지 당신 왠지 낯이 익다 했더니 어제와 오늘 오전 병원에 오셨었죠? 이 옷을 입고 오신 건 아니지만요. 병원에 와서 줄을 한참이나 서더니 진료는 안 받으시고 안쪽으로 들어가던데 뭘 하신 건가요? 열심히 증거를 찾고 있던 건지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누명을 씌우려고 술을 쓴 건지는 모르겠네요.
그게 지금 무슨 소리죠? 회장님께서 조사하라고 해서 난... 김 회장님께서요? 정말 조사만 하라고 하셨을까요? 좀 무서운걸요. 뭐? 일도 엉망으로 하더니 이제 나한테 덮어 씌우려고? 아님 반항하는 건가? 누가 시켜서 왔어? 여기 이 자식 잡아다 제대로 신문해. 가자고. 아가씨. 괜찮아요. 오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게 제가 누명을 쓸 뻔했던 증거물이라면 믿어주실 건가요? 어제 누군가가 수상한 차림새로 병원에 왔길래 청소를 맡겼더니 이런 게 나오더군요. 그래서 미리 손을 썼죠. 만약 조금 전 그들 앞에서 꺼냈다면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겠죠. 역시 예리하시네요. 맞아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 응급약품과 관련된 수상한 단서를 얻게 되면 가능한 한 빨리 제게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요. 조사에 협조할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몸 조심하시고 김 기수를 경계하세요. 아직 소식 없나요? 그 응급약품의 행방 말이에요. 네, 아직입니다. 어디에 숨겼을까요? 오늘 작전으로 주모자는 알게 되었지만 약물을 찾아내는 게 관건인데 시간이 늦어질수록 그 약이 필요한 환자들이 고통받을 텐데 말이죠. 최대한 빨리 찾아내서 필요한 환자에게 보내줘야 해요. 며칠 고생 좀 해서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양재회도 계속 감시해 주시고요. 특히 그 아가씨 말이에요. 그 부회장이라는 아가씨가 의심스러우신가요? 아니요. 걱정돼서요. 다들 알겠지만 지금 우리 양재회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직면해 있습니다. 백야회와의 회담이 코앞인데 보여줄 증거도 단서도 없죠. 그들이 이런 기회를 그냥 지나칠까요? 누군가가 항상 날 방해하는 것 같아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방금 이 신문 파일을 보고 깨달았죠. 누군가가 세력을 쟁탈하기 위해 내부를 흔들고 조직 밖 인물과 손을 잡았더군요. 바로 부회장 당신! 뭐하긴 이 신문 내용을 보면 알게 되겠지.
조직 규칙에 따르면 자네가 한 무모한 짓은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겠지. 난 누굴 죽이고 싶지도 않고 분회장들이 날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보는 것도 바라지 않네. 그동안 자네가 헌신한 세월이 있으니 말이야. 어떤 일로 해주겠네. 하지만 앞으로 자네는 양재회에서 퇴출이야. 이곳에 이제 발들일 생각은 하지 말게. 함께했던 정을 봐서 마지막 길은 바래다 주지. 너희 둘, 전 부회장 잘 바래다 주고 오라고. 아가씨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말한 신념의 마음은 말로 꺼내기도 어렵고 이루기도 힘든 거거든요. 진실을 쫓으려는 신념이든 사람들을 지키고 싶은 신념이든 또는 다른 신념이든 똑같죠. 그리고 몸 조심하시고 김기수를 경계하세요. 저를 잡으세요. 빨리 뛰어요. 괜찮아요. 일단 지켜보죠. 주변에 수상한 사람 2명 못 보셨습니까? 수상한 사람? 참, 아까 오는 길에 어떤 사람들이 도망가듯이 저쪽 샛길로 갔어요. 서둘러! 이쪽이야! 걱정 말아요. 이쪽은 제 조수 아우지르예요. 아까 차를 타고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은 건 저들이 찾지 못하도록 시간을 좀 번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얼마 가지 못하겠죠. 우린 이제 떠나야 해요. 혹시 저와 함께 가실래요?
저희는 그냥 윤노아라고 불러줘요. 상황을 보아하니 일단 그 비밀 아지트에 숨어 있어야 할 것 같네요. 왜 그래요? 무슨 생각해요? 왜요? 설마 김기수와 조직원들 말고도 의심 가는 사람이 있나요? 말해봐요. 일부러 저를 시험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당신의 말은 결국 김기수는 멍청하고 내가 이간질을 했다라는 건데 이건 말이 되지 않아요. 김기수가 정말 멍청했다면 사람을 몰래 보내 약물을 숨겨놓은 다음 의원으로 쳐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내가 당신들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다면 양재회는 물론이고 구남시의 모든 조직을 이미 전부 해산시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 김기수가 당신을 쫓아낸 명분이 뭐였죠? 만약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면 당신을 먼저 신문하고 증언을 토대로 처리했겠죠. 하지만 그런 절차는 없었어요. 김기수는 그 약물이나 곧 있을 회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당신도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판단하기 위해 떠본 거겠죠. 제 말이 맞나요? 내 눈이 틀리지 않았던 모양이네요. 멀리까지 와서 구한 보람이 있군요. 선생님 안목은 늘 좋으시죠. 아까 말한 약물 문제는 저도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지금은 목숨부터 지켜야죠. 오른손 상처부터 봐줄게요. 상처가 꽤 크네요. 턱도 좀 까졌고요. 조금만 참아요. 소독은 확실하게 해야 하니까요. 여기 보지 말고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오른손도 다 됐어요. 왼손은 상처가 덜 심해서 약만 발랐으니 금방 나을 거예요. 이제 턱 한번 들어봐요. 거기도 약 발라줄게요. 뭘 자꾸 맞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말은 함부로 하지 말아요. 오래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 의원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의 편을 들고 김기수를 막았잖아요. 아마 김기수에겐 그게 제일 큰 변수였을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면 원래 숨겨놨던 약을 찾든 바꿔놓은 약을 찾든 어떤 이유로든 저를 잡아갔을 거예요. 제가 몰래 그 약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는데 김기수한테 들켜서 저를 잡아가려고 한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요? 좋아요. 그럼 앞으로 잘해봐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단서를 이런 양재의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조심해요. 안 다쳐서 다행이에요. 걱정 마세요. 의사인데 별일 있겠어요? 아우지르, 아지트로 가는 다른 길이 있나요? 샛길로 몇 번 더 빠져서 다른 상점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쪽도 똑같이 위험해서. 그럼요. 근데 그걸 왜... 그런 재능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그럼 부탁할게요. 내려! 점검이다! 보아하니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부회장 신분을 이용해보는 건 어때요? 차단기를 올리는 순간 바로 도망치죠. 부회장님, 일보러 가십니까? 아닙니다. 그럼 지나가시죠. 잡아! 김 회장님 긴급 명령이다! 뭐 하는 거예요? 위험하잖아요. 아까 총에 장전도 안 하고 쏘지도 않던데 왜 망설인 거죠?
오히려 반대예요. 당신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신념과 사람들을 지키려는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는 스스로가 제일 잘 알겠죠. 우리가 상대해야 할 건 저들이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뒤로하고 약물을 훔친 진범이에요. 윤 선생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문수 의원이 여기랑 똑같은 거죠. 이곳에서 잠시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테리어와 구조는 이미 익숙해요. 나는 생명을 구하고 부상자를 치료하자는 신념으로 대의를 우선시하고 제가 치료해준 사람들도 있고 자원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어요. 모두 사람을 치료하겠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죠. 신념의 땅 또는 새벽빛이라고 불러도 돼요. 일출을 맞이하기 전 새벽의 빛처럼 희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사들의 뜻이죠. 그동안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의료시설과 자원이 부족했어요. 이곳을 설립할 때부터 사람들이 더 이상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약이 없어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이후에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큰 병원들 그리고 타 도시와 협업해 당장 쓸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곳의 안전을 지키고 위급한 상황에 지원을 나가기 위해 숨긴 거예요. 밖에서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죠. 윤 선생님, 상처를 그냥 두셨네요? 제가 소독할 것 좀 가져올게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찰과상이라고 생각해서 잊어버렸어요. 예쁜 언니다. 우릴 구하러 와준 천사 언니예요? 여기 사람들처럼 생명을 구하는 기술은 없지만 다른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 그것도 대단하잖아요. 언니가 우릴 보호해줄 거예요. 그럼 만약 우릴 보호해주는 언니가 다치거나 의료 지원이 필요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럼 바로 언니를 구하러 가야겠죠. 맞아. 새벽빛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영원한 지원군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해. 그럼 부탁할게요. 당신을 지키려다가 난 상처니까요. 우리 윤 선생님이 이렇게 다정한 건 처음 보는데. 윤 선생님, 약은 드셨어요?
우리 엄마가 약을 잘 먹어야 착한 아이가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까먹었네. 이따 꼭 먹을게. 선천적인 병 때문에 먹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선천적인 병이라 이미 익숙하거든요. 제가 의사가 된 계기이기도 하고요. 아시겠지만 저는 어릴 때 백야회에서 자랐어요. 거기에 명리학 선생님이 계셨는데 제 인생에 2번의 시련이 있을 거라 말씀하셨죠. 한 번은 9살이 되는 해 병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사주 같은 건 믿지 않아서 의학을 배우게 되었죠. 그리고 9살 때 정말 큰 병이 생겼어요. 의학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서 절 살려주셨죠. 이미 죽을 뻔했던 사람이 뭐가 무섭겠어요? 두 번째는 계산해보니 올해 내요. 사고를 당할 거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절 걱정하는 거죠? 긴 셔츠. 어릴 때부터 선생님께 의술을 배우면서 습관이 됐어요. 선생님께서 긴 셔츠가 좋다고 하셨거든요. 복을 가져다 줄 거라 하셨는데 저는 그냥 진료복이 편해서 입는 거예요. 지금은 익숙해졌지만 적응하는 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맞아요. 추위를 견뎌내야 꽃을 피우는 특이한 씨앗이죠. 그리고 모순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의 천성은 약한데 자라려면 극한의 환경에 있어야 한다는 거니까요. 희망의 꽃이란 촌스러운 이름을 가졌는데 선생님께서 귀한 거라며 제게 남겨주신 물건이죠. 선생님께서는 인내심을 갖고 키우면 분명 꽃이 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네,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꽃 피는 건 못 봤지만요. 안 피곤한가 보네요. 그럼 응급약품을 찾을 방법에 대해 논의해보죠. 김기수가 곧 움직일 듯해요. 더 이상 방해할 사람이 없으니 분명 제멋대로 행동할 거예요. 곧 약물의 행방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약물로 위험한 짓이라도 꾸밀까 걱정이네요. 윤 선생님, 방금 김기수 혼자 양재의 본부에서 나와 헤스 호텔로 향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희 쪽 사람이 김기수가 호텔을 예약했다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한밤중에 단독 행동을 하고 호텔 방까지 예약하다니 무슨 계략이 있는 모양이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회가 왔는데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어서 가자. 안녕하세요. 주문하신 메뉴와 서비스 드링크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알겠어. 나갈 때 문이나. 우리 형제들 아니신가? 어서 들어와. 특별히 이쪽으로 초대한 손님이 있는 모양이네요. 형님, 이런 식의 부르시더니 양재회에서 오해라도 하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무서울 게 뭐 있어? 그 성가신 부회장은 지금 도망치느라 정신 없을 텐데 말이야. 이미 확보해놨어. 약물들은 걱정 말고 내게 맡겨. 양재회 창고에 넣어둘 테니까. 백야회 그쪽은 우리만큼 안전하지 않잖아. 일단 새벽에 옮겨놓자고. 계획이 들켜버리면 다 끝이니까. 백야회에 약물이 숨겨져 있었던 거였군요. 네, 그럼 이따 바로 보내놓으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양재회 사람들한테 들키면 어떻게 하실 거죠? 당연히 그 전 부회장한테 덮어 씌워야지. 걔네 집에서 찾았다고 하면 돼. 참, 그 윤노아는요? 그때 같이 잡아서 처리해버리지 그러셨어요. 몰래 약물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양한 업계의 환자들을 치료하는 사람이라 인맥도 넓고 백야회 소속이었어서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어이,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보기나 했어? 준비는 다 됐었다고. 그 전 부회장 놈만 없었어도 데리고 가는 길에 죽일 수 있었어. 됐다. 말을 말자. 어차피 그 의사 자식은 치료 말고는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것 같더구만. 뭘 그렇게 겁을 먹어? 우리 계획을 알기나 하겠냐고. 어이 동생, 같은 편을 너무 못 믿는 거 아니야? 조급해졌나 보네요. 죄송해요. 그냥 좀 걱정돼서. 근데 같은 편이라니 우리 계획을 잊지 않으셨군요. 모든 게 우리 연합조직 블랙샤크의 계획이지 않나. 양재회랑 백야회가 서로 싸워야 우리가 이길 테니까. 내일 회담에 가서 최대한 상황을 흔들어 놓고 서로를 의심하게 하도록 하지. 서로 싸우느라 정신이 없어지면 아무도 약물에 대해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원성이 높아질 때쯤 우리는 블랙샤크의 이름으로 약물을 뿌리는 거지. 그럼 순식간에 모두가 우릴 따르게 될 거야. 맞아요. 나중에 두 조직 모두 삼켜버리면 구남씨는 우리 손바닥 안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참, 백야회랑 만나기로 한 시간이랑 장소는 그쪽도 괜찮대? 네, 문제 없대요. 내일 오전 9시 형님 쪽 본부로 간다네요. 늦지 마세요. 그리고
그 약물의 행방은 저기 안에 무슨 소리죠?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상해. 뭔가 이상하단 말이지. 여기 문 좀 열어봐요. 안 돼요. 별의별 일이 다 있네. 재수없게. 호텔에 왔으면 잠이나 자지. 한밤중에 뭔 커플이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기나 하고. 에휴, 보증금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네. 쉿,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선생님의 지병이 또 제가 가져올게요. 전 무시하시는 건가요? 이제야 절 봐주시는 건가요? 진짜 깜빡 잊은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자주 까먹어서 그래요. 게다가 오늘 밤 일은 당신이 없어도 저 혼자 갔을 거예요. 오늘 제 곁에 있어줘서 살 수 있었어요. 봐요. 당신이 날 살렸어요. 아픈가요? 당신 더 세게 물어야 자국이 남죠. 하나도 안 아파요. 근데 왜
갑자기 비슷한 곳을 문 거예요?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약속을 해야 한다니 제 자신을 팔아넘기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대답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을 것 같으니 알겠어요. 게다가 틀린 말도 아니네요. 만일 나중에 길을 잃으면 당신을 찾을게요. 걱정하지 마요. 그렇게 큰 병은 아니니까. 참, 아까 말한 동맹은 무슨 깊은 뜻이라도 있는 건가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고서에 나오는 황금 만도는 구하기 쉬워도 마음 맞는 사람은 찾기 힘들다라는 그런 말처럼요. 저도요. 저는 백야회 조직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부터 선생님께 의학을 배워서 조직에 있는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 백야회는 그저 이익을 위한 싸움과 갈등으로 가득 차버렸죠. 제가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조차 막으려고 했어요. 신념이 달랐던 게 가장 신경 쓰였어요. 어떻게 100만여 명의 구남시 시민을 생명은 무시하고 조직으로만 구분한 채 살릴지 말지 따질 수 있겠어요. 게다가 선생님께서 수많은 시간과 약재를 들여 저를 살려주셨고 평생 절 가르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요. 제가 그런 선생님의 마음을 잊고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일들은 단짝에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 마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해봤자 알지 못하니까요. 이 일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건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단지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마음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처음 만난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할 줄이야. 생명에 대해 경외와 연민을 품고 있는 의사가 응급약품을 훔쳤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당신이 그랬잖아요. 게다가 알면 알수록 더 놀라운 사람이더라고요. 자신만의 생각이 있고 저와 생각이 달라도 흔들림 없이 당신의 목표를 이뤄내죠. 세상에서 제 단짝이 될 만큼 잘 맞는 사람이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는데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 이런 건 어디에서 배운 건가요? 그냥 사진 같은 걸로 남겨도 됐을 텐데요. 저도 이런 방식이 더 좋긴 하지만 너무 살살 물어서 아물고 나면 사라질까봐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기념으로 사진 찍어 놓죠. 그래야 오래오래 남을 테니까요. 더 잘 됐네요. 저랑 처음으로 찍으면 되니까요.
왜 그렇게 보죠? 무슨 생각하나요? 뭔가 놓친 부분이라도 있나요?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볼까요? 맞아요. 일단 백야회 측 사람들이 이용당하지 않도록 사실을 알게 하는 게 중요해요. 대충 시간을 계산하면 그때쯤 신문사들도 기사를 쓰고 있을 거예요. 그럼 당신이 그린 약도대로 제가 사람들을 데리고 약재회 창고로 갈게요. 그쪽에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응급약품을 옮겨버리면 블랙샤크의 계획을 절반 정도 무너뜨리는 셈이죠. 가서 응급약품을 필요한 기관과 병원으로 보내라고 할게요. 혹시 모르니 아우지르와 같이 가요. 제가 가장 걱정했던 건 이 응급약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쓰이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이제 당신의 도움이 있어서 양쪽에서 작전을 개시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한쪽은 김기수를 막고 한쪽은 약을 전달하고 이미 반쯤 성공한 거예요. 당신이 저보다 훨씬 위험할 거예요. 아우지르라도 같이 가야 제가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요. 당연하죠. 당신이 성공하면 여기에서 다시 만나죠. 직접 주고 싶은 게 있어서요. 우리는 어떡하죠? 뭐? 함정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뭐? 블랙샤크? 블랙샤크? 그 조직년은 말하는 거야?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하라고! 젠장, 당신이 입을 열자마자 바로 죽이려 된다고? 무슨 비밀이길래 이러는 거야?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모양이군. 참, 계속 말해봐. 블랙샤크의 계획이 뭐지? 백야애랑 양재애가 지금 이용당하고 있다는 건가? 증거 있어? 만약 이게 다 거짓말이면 지금 당장 널 죽여버릴 거야. 김기수?
그건 우리가 묻고 싶은 말이라고. 그 자식 회담을 하자 해놓고선 아예 오지도 않았다니. 알아. 어디가? 어떻게 된 건지 말해주고 가라고. 저희도 기억합니다, 부회장님. 진짜 윤 선생님? 살려줘. 제발. 다시는. 살려달라고? 그거 알아? 난 세상에서 두 가지 부류의 인간은 치료하지 않아. 스스로를 해하는 자와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자. 근데 당신은 둘 다네? 이 세상 짧게 머물다가는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난 살아가는 동안 의학의 가치를 살려 사람들을 살리려고 했어. 하지만 당신들같이 이익에 눈이 먼 인간들이 생명을 무시하고 약까지 훔쳐서 구남시를 장악하려 했지. 그런데도 당신을 살려달라고? 지금 저 약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당신을 살리면 또 저 약을 훔치려고 난리를 칠 텐데, 아니면 무고한 시민들에게 총을 겨누는 걸 또 지켜보고만 있을까? 김기수를 구하려고? 블랙샤크 일당인가? 돌아왔군요. 성공한 모양이네요. 이상하다. 가까워 보이는데 왜 안 잡히지?
걱정하지 마요. 전부터 이 사진을 주고 싶었어요. 오늘 아침에 현상한 걸 받았어요. 제가 직접 주고 싶었는데. 속상해하지 마요. 저는 언젠간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새벽빛 기지를 부탁해요. 응급약품은 곧 필요한 환자들에게 갈 거예요. 저희가 함께 더 큰 위기를 막았어요. 이건 제가 원해서 선택한 길이에요. 제 한평생을 의학에 바쳤으니 더 이상 미련은 없어요. 게다가 당신이라는 단짝을 만나기까지 했잖아요. 오늘 햇볕이 따뜻하네요. 근데 저는 왜 춥죠? 네, 당신 말 들을게요. 잠들지 않을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그러고 보니 오늘 새벽에 꿈을... 꿈속에 저는 병들지 않고 건강했고, 꿈속에서 저는... 우리는 같이 약속도 했는데... 사람들이 더 이상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약이 없어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대답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을 것 같으니 알겠어요. 게다가 틀린 말도 아니네요. 만일 나중에 길을 잃으면 당신을 찾을게요. 그러니까 기념으로 사진 찍어 놓죠. 그래야 오래오래 남을 테니까요. 왔나요? 마침 한가한데 잠깐 앉아요. 이야기 좀 나누죠. 아니요. 계속 갖고 있어 주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한테 맡기는 거예요. 저와 오랜 시간 함께했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메스가 분쟁을 막아줬거든요. 이제는 당신을 지켜줬으면 해요. 네. 장갑을 끼면 손의 감각을 더 잘 유지할 수 있고 치료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의사가 되고 나서 환자 진료나 특별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 이상 항상 끼고 다녔죠. 책이 아니라 제가 옛날에 필기했던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일기장이네요. 아니요. 제가 직접 태웠어요. 이 일기는 제 유언 대신 작성한 거예요. 계속 갖고 있자니 불길해서요. 9살 때부터 큰 시련을 겪어서 만일을 대비해 뭔가를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발작이 일어날 때마다 느낀 점을 기록했어요. 고통, 생명, 신념 같은 거요. 근데 태우려니까 망설여지더라고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 순간 당신이 생각나서 일기장에 붙은 불을 꺼버렸어요. 시련을 이겨냈다는 증거와 기념이라. 맞아요. 태우지 않은 건 옳은 선택이었네요. 당신은 이 세상 유일한 제 편이잖아요. 보고 싶다면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어요. 단, 그 전에 같이 구남시를 둘러보기로 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시간 좀 내주실래요? 물론이죠. 제가 의사라는 걸 잊지 마세요. 몸조리는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으니까요. 모두 다 기억했어요. 길 잃어버리지 않게 제 손 꼭 잡고 다녀요.